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기며 관광 분야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임시 개통됐던 송도 해안 산책로가 지난달 전면 개방됐습니다. 출입 시간은 제한됩니다. 에코 델타시티에 들어설 더현대 부산이 착공 신고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도 체결됐습니다. 부산시가 내년 국비 10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낙동강 먹는물 사업 설계비와 가덕 신공항 공사비 등이 포함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관광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기며 기존 기록을 모두 경신했는데요. 부산시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02만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296만 명, 지난해 293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지난해 6,535억 원에서 올해 8,592억 원으로 31.5% 증가했습니다. 비짓 부산 패스 누적 60만 장, 해수욕장 피서객 2,200만 명, 크루즈 입항, 의료 관광객 규모 역시 모두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부산을 찾아왔던 외국인 관광객 84.8%가 부산에 다시 오고 싶다는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집계한 소비자 만족도에서 우리 부산이 서울, 도쿄, 오사카, 상하이 등 주요 글로벌 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2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는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목표로 브랜딩 강화와 접근성 개선, 관광 권역 확대 등 5대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퐁피두 센터 건립, 황령산 관광 거점화, 원도심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요트 경기장 재개발 등 교통 마이스, 해양 관광 기반도 함께 강화됩니다. 지금 부산의 관광 산업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 결정적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목표는 오는 2028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달성, 외국인 관광 지출액 연간 1조 5천억 원 달성입니다. 시는 부산 전역을 권역별 테마 관광지로 만들고 남부권 초강력 관광권 조성으로 해외 관광 수요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송도 해안 산책로는 지난 4월 복구 공사를 끝내고 임시 개방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 낙석 사고 등이 발생해 다시 보수 공사를 하고 지난달 전면 개방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송도 해안 산책로가 지난달 27일 전면 개방됐습니다. 2020년 여름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책로 파손으로 통제된 지 5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임시 개방되기도 했습니다. 경관 조명과 CCTV, 방송 설비 등은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방은 예상보다 한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4월 13일 날 개통식을 하고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에 일부 낙석 방지책 미설치 구간에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서 임시 폐쇄 조치하고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8월 말에 재예방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구는 데크 부분 도장과 포토존도 개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산책로가 전면 개방되며 관광객들의 발길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 시간은 제한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오후 4시 이후엔 출입을 통제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게 서구 입장입니다. 한편 송도해안 산책로는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잇는 길이 800m 구간에 철제 데크와 다리, 전망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억 년 된 지층과 남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낚시터도 있어 서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에코 델타시티에 들어설 대형 복합몰 더현대부산이 5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초 건축 승인에 이어 최근 착공 신고까지 빠른 속도로 처리했는데요. 또 현대 측과 강서구는 상생 협약을 맺고 지역 건설사 공사 참여와 지역 인재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평강천변 19만 8천 제곱미터 더현대부산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올해 초 대형 아울렛으로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계획을 바꿔 백화점과 아울렛, 체험시설이 더해진 더현대 2.0을 부산에 처음 도입합니다. 최근 현대백화점은 시공사 HL-D&I 한라와 4,531억 원 규모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동시에 강서구는 착공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앞선 건축 승인에서도 강서구는 2주 만에 승인 처리를 마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 내지 2달 정도 조금 늦어졌다고 봐지는데 사업자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착공 신고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공기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을 많이 안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현대 측과 강서구는 4일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은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시공사는 지역 전문 건설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강서구는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서에 적을 두고 있는 이 하도급 업체들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그 공사 대금이 부산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급액의 80% 정도 이상을 가급적이면 부산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더현대부산은 4일 착공 신고 직후 5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12월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부산 남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대규모 김장 나눔이 펼쳐졌습니다. 군 장병과 기업, 외국인까지 각계각층이 힘을 보태면서 차가운 날씨와 달리 현장은 이웃의 온정으로 따뜻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여진 배추에 빨간 양념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겨울을 지낼 김치가 하나둘 완성됩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손끝마다 정성이 담기며 현장에는 훈훈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기업과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31곳이 참여해 2,000세대를 위한 6,000포기의 김치를 마련했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제 날이 추워서. 근데 오늘 다행히 날이 많이 풀렸어요. 이 수고로움과 모든 분들이 찬도도 많이 해주시고 정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이 있을 겁니다. 김장 나눔은 매년 진행되지만 이번 행사는 김장을 담그는 일부터 직접 배달해 전달하는 과정까지 각계각층의 손길이 보태지며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직접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배달 라이더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단순 장애인이다, 독거노인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조금 우리가 같이 살펴야 되는 이제 사각지대를 이제 또 새롭게 보니까 이게 나도 같이 도울 수 있구나라는 그냥 단순히 인식이 아닌 이제 조금 더 관심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군 장병은 물론 미 해군 장병들도 함께 김장을 버무리며 한국의 겨울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자선 바자회 수익금도 복지관에 전달돼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미군으로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많이 춥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따뜻해가지고 지금 여기 장애인 센터에서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일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면으로 너무 아주 뜻깊은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남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김장 나눔은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후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눈사람을 처음 만들 때 뭉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뭉치고 나면 잘 굴러가서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것처럼 지금 그런 효과로 지역사회 자원들이 계속해서 이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정성으로 담근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겨울 식탁을 따뜻하게 채우게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곳곳에서 이웃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충무동 새벽시장에서도 올해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장 광장에 펼쳐진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부녀 회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올해 담근 김치는 배추 800포기 분량.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새벽에 2시, 1시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이 일을 하면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도 고맙고 우리가 더 고맙고 드시 주는 게 우리는 그리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 상인회 김치 나눔 행사는 올해로 20회째.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재료를 구매해 김치를 담급니다. 모두 다 국산입니다. 이런 신선한 재료에 정성스러운 손맛이 더해진 김치는 바로 먹어야 제맛. 다른 반찬은 없어도 쌀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완전 식품입니다. 우리 충무동 새벽시장 김장김치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도 맛있는 김장김치를 또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200상자. 100상자는 지역의 저소득 가정과 복지관 등 어려운 이웃에, 나머진 판매해 그 수익금은 내년 어버이날 행사에 쓸 예정입니다. 나눔의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부산시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됐고 낙동강유역 먹는물 공급 체계 구축,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0조 2,1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821억 원, 6%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부산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확실하게 인정했다는 증거이자 글로벌 허브 도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 경남 오랜 현안이던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처음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선 내년 19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설계를 진행합니다. 최근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관리 운영비로 34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고 확장과 감전 지역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에 27억 5천만 원 등 안전망 구축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부산 개발의 핵심 축인 강서구에 내년 부산 전체 국비의 10%가 배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사업 포기로 올해 삭감된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 5,224억 원이 내년에는 6,890억 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는 부지조성공사 공사비를 비롯해 추가 설계비와 보상비, 접근철도 공사비가 포함됩니다. 표류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될 전망입니다. 또 대저대교와 엄궁, 장락대교 건설에 총 490억 원, 부산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에 1,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에코델타 시티 내 스마트시티 조성에는 165억 원 등 강서구 51개 사업에 1조 23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옹진군 연평도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꽃게 산지로 손꼽힙니다. 매년 100만 킬로그램 안팎의 꽃게가 잡히는 지역인데요. 올해 연평어장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의 꽃게가 잡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평도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꽃게. 연평어장에선 매년 100만 킬로그램 안팎의 꽃게가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올해 봄, 가을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67만 7천 킬로그램. 지난해에 비해 25만 킬로그램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양으로 15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들어 어획량이 급감한 이유는 봄 꽃게 잡이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엔 지난해보다 많은 양이 잡혔지만 봄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평어장의 봄 어획량 급감은 낮은 바닷물 온도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꽃게는 수온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연평어장의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 꽃게가 모이지 않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진짜 뭐 5월 말까지도 좀 손이 좀 차갑다고 그래야 되나? 좀 날씨가 워낙 차갑고 이 연평도 같은 경우는 좀 수심이 얕은 지역이라 좀 온도가 따뜻해져야지 꽃게들이 올라오는 지역인데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갖고 조금씩 더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은 좀 시기가 늦었다고 봐야죠. 이에 옹진군은 해양수산부에 꽃게 금어기 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평어장의 꽃게 금어기는 7월부터 8월까지인데 바닷물 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대구 앞산 빨래터 공원이 눈 내리는 겨울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앞산 겨울 정원을 조성해 운영하는데요. 아름다운 황금빛 조명 속에 흩날리는 하얀 눈이 올겨울의 낭만이 가득한 동화의 세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이 황금빛 조명들로 가득 찬 겨울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10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 산타와 사슴 등 연말과 성탄 분위기를 더하는 조형물 앞에서 추억을 남깁니다. 여기 새롭게 단장했다고 해서 왔는데 애기도 좋아하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너무 이쁩니다. 불빛 사이로 하얀 눈이 내리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자 어른 아이 모두 환호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놔가지고 애기 데리고 오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아해요. 남구는 올해 3년째인 겨울 정원 운영을 더욱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지난해는 겨울 정원 운영 기간 동안 54만 명이 방문했는데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산 겨울 정원이 올해로 벌써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방문해 주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도 색다르고 다채롭게 은은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가득 찬 이 황금빛 크리스마스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겨울에도 보기 힘든 대구 시민들을 위해 대형 트리에서 30분마다 2분 동안 인공 눈을 뿌리는 스노우쇼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20일과 21일에는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도 열어 지역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플리마켓, 크리스마스 테마 체험 등의 부대 행사도 확대합니다.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총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 주차장 3곳에 셔틀버스 5대도 배치해 운영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해넘이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전주하면 한옥마을이나 비빔밥을 떠올리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전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동네 슈퍼에서 시작된 전주의 로컬 술 문화, 가맥인데요. 대학생 영상단이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전주의 가맥 문화를 취재했습니다. 전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실은 뭐 한옥마을 경기전이에요. 전주 비빔밥?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전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전주의 밤을 책임지는 가맥입니다. 가게와 맥주의 합성어인 가맥은 1970년에서 80년대를 기점으로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던 전주 사람들의 생활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맥의 시작, 왜 전주일까요? 1970, 80년대 당시 침체된 경기로 서민층의 소비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싸고 편하게 술 한잔할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마을마다 자리한 슈퍼마켓은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냉장고 옆 작은 테이블과 박스 의자에서 즐기던 소박한 한 잔으로 시작된 가맥. 어느새 전주를 대표하는 독특한 술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맥주였을까요? 맥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는 여러 가설이 존재했습니다. 맥주가 소주보다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아 퇴근 후 간단히 즐길 수 있어 맥주였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약 50년간 전주의 밤을 함께한 가맥. 현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전주 가면 가맥이 최고래.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와 봤어요. 저렴한 안주, 친구들과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가 가맥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술을 되게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서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가맥은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그리고 청년층까지 모두 어우르는 전주의 특별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맥 문화는 특히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주의 밤 문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전주 가맥축제도 진행 중인데요. 올해 8월에 개최된 전주 가맥축제는 이틀간 약 7만 명이 방문하며 지역 상권을 살리고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주 가맥은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고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는 게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와 나라마다 문화가 굉장히 달라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저는 이게 가맥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조금 더 잘 부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맥은 단순한 술집이 아닌 지역 정서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전주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소통의 장 가맥.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앞으로도 가맥이 전주의 일상을 채우는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대학생 영상단 청년원이었습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부산시는 2028년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 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